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상민 씨는 늘 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졸업과 동시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죠. 작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왔습니다. 그 무렵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부동산이 답이야. 그는 그때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쓴 책,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꽂혔습니다. 여긴 신도시인데다가 8호선이 연장되면 거의 서울 생활권이네.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곳은 곧 개통될 8호선 다산역 인근 2018년식 아파트였습니다. 2021년 중순 당시 매매가는 8억 중반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갭 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행복한 상상만 가득했습니다.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투자한 걸 자랑했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으면 좀 알려줘봐. 부동산 아는 곳 있으면 소개도 해줘. 친구들에게 투자한 걸 자랑하면서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별로 걱정이 안 됐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날아간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가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가 모은 돈을 다 끌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이 지났고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상민 씨가 매수한 아파트는 최근 7억 후반대에 거래됐습니다.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손해 중이죠.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10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평형이 8억 초반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 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2019년식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10월에는 8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이상 하락한 건데요. 남양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별내와 다산 같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층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GTX와 8호선 연장 계획은 남양주를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왕숙지구의 미래 가치를 내세운 분양 광고까지.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남양주는 그때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다산의 30평대 아파트가 11억, 12억까지 치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8억 후반, 9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2023년엔 7억대까지 급락했던 적도 있었죠. 저점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다만 최근 남양주가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당분간은 풍선 효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남양주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약 11,500건으로 2023년 대비 2,000건이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남양주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상승장일 때 남양주의 비주거용 부동산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문제는 막상 준공 후 3년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80%가 비어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